선생님, 저 1년 만에 만났으니까 퓨전! 역시 아재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개그. 선생님, 이제 2차 심층 면접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이 시기에 많은 수험생분들이 갈팡질팡 하는 시기란 말이죠. 2차 준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시책은 어디까지 봐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많을 텐데, 또 선생님께서는 2차 면접 만점을 받으셨잖아요. 네, 놀랍게도 만점입니다. 네, 저도 오랫동안 수험생 면접 코칭을 하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에게 해줄 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심층 면접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연습, 실전 전략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면접 준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무조건 해야죠. 왜죠? 일단 1차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요. 준비한 사람들은 2걸음, 3걸음, 한 10걸음 정도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한번 오늘 급하게 계산해봤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 네네. 급하게 계산해봤는데 저희가 1차 시험 바로 직후부터 연습을 들어갔다고 하고 매일 8시간씩 했다고 할 때는 약 400시간 정도를 시험 전까지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1차 시험 결과가 나오고 발표가 되고 나서 연습이 들어갔다 할 경우에는 혹시 몇 시간 정도 나올까요, 선생님? 반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반 정도요? 네네. 근데 네. 굉장히 잘 맞추셨는데 네네. 실제로 한 160시간 정도를 연습하고 들어가는 결과가 나와요. 반도 안 되는 시간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습을 그때부터 바로 하시는 경우랑 네네. 결과 발표 이후에 하시는 경우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외에도 요즘 면접 주제들이 워낙 다양하고요. 이것들을 바로바로 저희가 숙제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숙제할 시간도 필요하고 말도 버벅버벅 되니까 이거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면접 연습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거를 손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먼저 준비해서 더 차근차근 쌓아가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을 이제 막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건 말이죠. 공교스. 네? 뭐라고요? 공교스. 공교스. 네. 그게 뭐죠? 공교스는요, 이제 저희가 한번 조합을 해본 말인데요. 네. 2차 시험 공고문, 그 다음에 교재, 네. 스터디, 이 세 가지를 이제 합쳐서 앞글자만 따서 저희가 줄인 말입니다. 네네. 저는 이 세 가지가요, 우리 크게 세 가지 주체의 생각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2차 공고문 같은 경우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출제자의 생각을 담고 있다라고 보고요. 교재 같은 경우 저희보다 앞서 이제 합격하신 선배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스터디는 저희 동료 또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경쟁자 선생님들의 생각을 또 엿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유심히 좀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2차 공고문은 선생님 2차 공고문에 어떤 내용이 저희가 담겨져 있죠? 2차 공고문에는 일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배점, 그 다음에 구상 시간, 문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본인이 응시 지역에 맞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임용을 준비할 때 한 권만 쓰시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2권, 3권, 많게는 4권까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신데요. 네. 선생님, 저희가 그러면 면접 이론을 준비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교재를 보면은 이론에 대해서는 잘 실어놨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들이 보면은 구체적인 현장 사례거든요. 왜냐하면 수험생들 코칭을 하다 보면은 방안은 제시는 잘해요. 그런데 그 방안에 근거가 되는 사례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끝나는 듯한 느낌? 그래서 교재를 고르실 때는 구체적인 현장 사례가 많이 들어간 그런 교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심층 면접책을 만들었거든요. 이 책의 장점이 뭐죠, 선생님? 이 책은 일단 굉장히 사례가 풍부하고요. 네. 저희가 현직 교사로서 담아낼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담았고, 네네. 무엇보다 저희가 또 진정성, 열정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 듬뿍 담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전략은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기출문제
확인입니다. 1차 시험처럼 2차 심층 면접도 기출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예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기 응시 지역 기출 문제를 보면은 대략적인 특징이 파악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원 지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교직관 이런 직접적인 가치관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도입되는 정책이라든지 시책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응시 지역 문제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지역 기출 문제를 봤으면 다른 지역 기출 문제를 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관련된 정책 같은 것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트렌드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 고교학점제, 생태환경 교육 이런 주제들은 여러 지역에 걸쳐서 같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 기출 문제들도 꼭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시책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책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네네. 네. 시책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시책을 보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시책이 죽어있는 시책이 있고요. 살아있는 시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너무 자극적인가요? 네. 저는 이제 살아있는 시책은요,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놓여있는, 암기할 수 있는 시책을 보는 게 아니라요. 네. 평가위원이 응시자를 그려볼 수 있게, 응시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저는 살아있는 시책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무엇보다 그 평가기관, 평가를 하는 저희가 이제 교육청이 되겠죠. 네. 교육청에서 이 사람의 그 시책에 대한 관심도를 보고, 이 사람이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책, 그게 바로 저는 살아있는 시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시책을요, 이제 봐야 하는데, 이게 요령 있게 봐야 하거든요. 네네. 무작정 암기하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 현장, 그리고 수업에서 활용하기 괜찮은 방안을 직접적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에 하나의 방안이나 사례로서 직접 집어넣는 연습까지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기훈쌤 저한테 주제 하나 던져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많이 나오는 기초학력 지원 요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만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뭐 방과 후에 보충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되게 쉽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서울 지역의 교사라고 한다면 서울학습 도움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를 이용해 방과 후 보충 지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나요. 네. 키다리쌤과 연계 지도하여서 방과 후에 학습 결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듣기에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책에 있는 내용을 답변에 적절하게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 교육감의 성향도 꼭 파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요하죠. 네, 왜냐면 실제로 교육감의 신년사라든지 관련 내용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평가원 이외 지역이라면 교육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사, 신년사 이런 것들도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고요. 제가 생각나는 게 서울에서 정의로운 차등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출문제도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 전해부터 조희연 교육감님이 언급했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 덜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꼭 교육감의 신년사 관련 미디어 기사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교육감의 교육 색깔을 잘 이해하고 네. 확인하는 게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걸 꼭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어떤 거죠? 바로 교육관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도 말씀을 드렸고요. 시책도 말씀드렸고, 네, 교육감의 교육 색깔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자신만의 교육관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어떤 교사가 되겠다라는 거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글로도 적어보고 말로도 내뱉어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로 교직관을 정립하는 거죠. 기출 문제로 교직관을 정립한다고요?
네, 일단 기출문제가 왜 교직관 정립에 중요한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저희가 솔직히 시간이 너무 부족한 수험식이잖아요. 뭐 어디 산사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교직관에 대해서 막 하루 종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자기만의 교직관을 바로바로 좀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좋은 소식은 저희가 이 교직관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굉장히 또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직관 연습하실 때 저희 책 기출 문제 이론 파트 보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공유할 전략이 있을까요? 네, 아낌없이 드려야죠. 네. 뭐죠? 일단 힘을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뺀다. 저는 말에서 힘을 빼는 게 바로 2갈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면접 연습을 하다 보면요. 네. 과도하게 의욕이 올라와서 너무 말을 길게 하거나 나중에 그 말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주워 담지 못해. 네, 어버버버 막 이렇게 될 때가 또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현상을 예방하려면 2갈식으로 말하고 네. 짧게 간결한 형태로 문장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네. 2갈식은 평가위원에 대한 저는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배려. 교사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학생에 대한 배려, 관리자에 대한 배려, 학부모에 대한 배려잖아요. 네네. 근데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응시생이 마스크를 끼고 있고 네. 어떤 순서에서 응시생을 마주칠지 모릅니다. 네네. 근데 이런 평가위원에게 바로 답이 쏙 들릴 수 있게 2갈식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는 너무 중요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2갈식이 아닌 예와 2갈식인 예를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네. 제가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생태환경 교육 좋은 방안을 가지고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네.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2갈식이 아닌 아닌 예로 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째,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지구 지키기의 날을 운영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네, 2번째는요. 첫째, 지구 지키기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날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확실히 후자가 더 또렷이 잘 들리네요. 지구 지키기 날이라는 대표 키워드가 먼저 오니까 뭘 말하는지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고 평가자 입장에서도 채점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면접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전략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면접 연습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